안녕하세요. 행운다운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지인들을 만나 잘 모르는 부분을 배우고 온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살며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문득문득 깨닫는 순간들이 오게 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좋은 기분으로 오늘의 공부를 스타트해 보아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려 해요. 지난 시간에는 권리금의 종류를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권리금 계약과 내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금 보호 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말해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권리금 지급받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권리금 계약은 적은 소액의 금액부터 몇 억의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지급한 권리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죠.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일정 조건 하에 임차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보호를 받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권리금을 수수하는 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문제는 아직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적정한 권리금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권리금 액수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권리금 보호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 보호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건물의 범위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더라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게 되나요? 너무 이해하기 힘들까요? 그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또는 유치원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 사업자, 즉 비영리단체들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 하이마트와 같은 전문점, 용산전자상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쇼핑몰, 대형 지하상가 등의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분인 경우에요. 단, 전통시장은 제외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가에 입점한 임차인이라든지 철도, 역사 등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귀규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제외돼요. 종전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등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제외돼요. 권리금 적용 대상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규정의 보호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개정 전의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존속 중이었다면 가능해요. 개정 전에 계약을 해서 개정 당시 존속 중인 상태라면 보호 대상이 되죠. 그런 개정법 시행일 당시에 종료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안타깝지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신규 임차인은 주선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죠.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 시 이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임대인이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못하였을 시 임차인의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하여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거죠. 권리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까요? 임대차 종료 당시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장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사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산정의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어 객관적인 권리금 산정에 참고할 수 있죠. 단 객관적 권리금 액수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해요.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의 정정한 사유 없이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된 권리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의 방해행위 입증 책임이 있어요. 종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 못 받았다는 것을 종전 임차인이 입증해야만 해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해요.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고요.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어요. 임대인이 주변 상권이나 영업의 종료 등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시 정당한 사유로 모아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죠. 단 종전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으로 가능한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죠. 그럼에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종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 등이 해당이 되어요. 종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돼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되죠. 지금까지 권리금과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보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공부해보았어요.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 공부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